결혼 2달째 윤희는 매일 아침 커튼을 걷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했으면 좋겠다요. 하지만 그 소망은 늘 문 열리는 소리에 산산이 깨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야, 나왔다. 신우이 선영이었습니다. 윤희는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처음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형님이 챙기러 오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하루 걸러 하루, 이젠 거의 매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아무데나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 있지? 나 오늘 카라멜 라떼 먹고 싶네. 윤희는 냉장고 문을 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형님. 곧 내려드릴게요. 커피 향이 퍼지면 선영은 언제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윤희가 청소기를 들고 따라 들어가면 선영은 베개를 탁 치며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 시트가 또 구겨졌네. 내가 누워있을 때 이런 게 신경 쓰이더라니까. 그러곤 당연한 듯 침대에 눕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윤희는 청소기를 끄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동혁이 퇴근했습니다. 윤희는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누나가 또 왔어요. 오늘은 점심부터 와서 안방에서 드라마 보고 가셨어요. 동혁은 리모컨을 잡은 채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누나 혼자 사니까 심심해서 그래. 좀 봐줘. 결혼했다고 누나까지 밀어낼 순 없잖아.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작은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 한쪽만 참아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이불을 덮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집에 있었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동생아, 오늘은 쉬는 날이지? 커피 한 잔 내려줘라. 동혁은 반가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요즘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드네. 윤희야, 커피 2잔만 부탁해. 윤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곧 드릴게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윤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긁었습니다. 그 방은 결혼 후 처음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2사람의 추억을 쌓고 싶어 새 커튼을 달고 향초를 고르고 시트를 손수 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방이 자신보다 신우이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영이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이번 주엔 나 친구랑 여행 가니까 다음 주엔 못 올지도 몰라. 윤희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말 한마디가 다시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내 화장품 여기 두고 갈게. 다음 주에 와서 쓸게. 문이 닫히자 윤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동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윤희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동혁은 이해 못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동혁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누나가 우리 집에 이렇게 자주 오시면 안 될까요? 신혼집이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제가 좀 불편해서요. 하지만 동혁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내 동생 부르던가. 공평하게 하자고. 순간 윤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무심함이 서러웠습니다. 그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돌아온 건 장난 섞인 말뿐이었습니다.
윤희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공평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날 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주말에 시간 돼? 언니 집에 놀러 올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윤희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공평하게 해보자고요. 이번엔 내가 배워줄 차례네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미소 뒤로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는 달라졌다. 예전처럼 웃으며 참지도 않았고 속으로만 사귀지도 않았다. 대신 말없이 준비를 시작했다. 결심한 사람의 얼굴엔 이상한 평온이 깃든다. 윤희의 표정이 바로 그랬다. 남편 동혁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리고 가끔은 무심하게 물었다. 오늘도 누나 왔어? 윤희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은 안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묘한 여운이 남았지만 동혁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흘러 금요일 저녁이 되었다. 윤희는 부엌에 서서 천천히 테이블볼을 펴고 있었다. 깔끔하게 다려진 천 위로 새로 산 컵 2개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조금은 바뀌겠죠. 토요일 아침 윤희는 일찍 일어났다. 커튼을 걷자 부드러운 햇살이 거실을 채웠다. 방 안에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윤희야, 나왔다. 역시나 선영이었다. 선영은 마치 제 집처럼 털썩 소파에 앉았다. 오늘은 안방 시트 갈았니? 내가 누웠을 때 구겨져 있던데.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이요, 형님. 오늘은 손님이 오셔서요. 선영의 눈썹이 휘어졌다. 손님? 누가 와? 윤희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제 여동생이요. 형부가 불러도 된다고 하셔서요.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눈가가 살짝 떨렸다. 뭐? 내 동생이? 신혼집에? 윤희는 담담하게 커피를 내렸다. 네, 공평해야 하잖아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환한 미소와 함께 여동생 수진이 서 있었다. 수진은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언니, 형부, 나왔어요. 윤희는 밝게 웃으며 그녀를 안았다. 그래, 어서 와. 형부도 곧 일어나실 거야. 거실 안은 순식간에 생기가 돌았다. 수진은 통통 튀는 성격답게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와, 신혼집 예쁘다. 아, 여기가 안방이야? 나 구경해도 돼? 선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른 일어나 안방 문 앞을 막았다. 안방은 지금 정리 중이야. 윤희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럼 형님이 다 정리하셨겠네요. 어제도 누워 계셨으니까.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지는 눈치를 살짝 보더니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 그럼 형님 방이에요? 형부랑 언니는 거실에서 주무시나 보다. 윤희는 웃음을 참으며 커피를 내렸다.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동혁이 퇴근하듯 들어왔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동혁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수진이네. 너 언제 왔어? 윤희가 답했다. 오늘이요. 오빠가 말했잖아요. 누나도 오시니까 내 동생도 부르라고. 공평하게요. 순간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동혁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었다. 아, 그건 그냥 말이었는데 수지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형부, 공평하게 한다면서요?
저도 오늘부터 며칠 묵을게요. 선영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며칠을 묵어? 여기가 내 집이야? 윤희가 차분히 말했다. 형님도 자주 오시잖아요. 저희는 그걸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도 가족이죠. 그 말에 선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윤희를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결국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다, 나간다. 말 다 했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자 집안엔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형부, 공평하게 하자고 하신 거 맞죠? 그럼 전 오늘부터 이 집방 하나 맡을게요. 동혁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숨을 내쉬었다. 윤희는 커피 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오빠, 공평하다는 건 서로 배려한다는 뜻이죠. 한쪽이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동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윤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일 아침엔 커튼을 활짝 열어야겠다고. 진짜 새 공기가 들어오려면 오래된 공기는 한 번쯤 내보내야 하니까.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윤희는 이미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주말 아침의 고요한 공기, 그리고 묘한 긴장감. 오늘은 조금 다를 것이다. 마음속에서 그 말을 되뇌며 윤희는 여동생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벌써 나오고 있지? 수진의 목소리가 명랑하게 들렸다. 응, 언니. 선물도 사왔어. 형부 좋아하는 케이크도. 윤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잔잔했다. 그 고요함이 잠시 후 어떤 소란으로 바뀔지 윤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간은 오전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윤희야, 나왔다. 신우이 선영이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했다.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피곤 대신 자신감이 가득했다. 윤희는 평온한 얼굴로 맞았다. 어서 오세요, 형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선영은 집안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니? 신혼집 분위기가 너무 차분해서 재미없다.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조금 시끄러워질지도 몰라요. 곧 손님이 올 거거든요. 손님? 누가 온다는 거야? 윤희는 커피를 내리며 차분히 말했다. 제 동생이요. 형부가 부르라 해서요. 선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내 동생? 여기를? 신혼집인데? 윤희는 미소를 지었다. 형님도 자주 오시니까요. 공평하게 하자고 하셨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 언니, 나왔어요. 윤희가 문을 열자 여동생 수진이 환한 미소로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과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집 예쁘다. 신혼집 냄새가 나네. 어머, 형님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수진은 인사하듯 꾸벅 고개를 숙였다. 선영은 당황한 얼굴로 웃음을 지었다. 그래, 반갑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윤희가 나지막이 말했다. 형님이 매일 오시니까 제 동생도 가끔 와도 괜찮겠죠? 수진은 천연덕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언니, 여기 너무 좋다. 안방은 어디야? 구경 좀 할까? 선영은 급히 손을 내저었다. 안방은 지금 정리 중이야.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윤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제 형님이 계셨잖아요. 향수 냄새가 남아있더라고요.
수지는 킥킥 웃으며 말했다. 형님, 향수 좋네요. 저도 나중에 빌려 써도 되죠? 선영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아니, 그건 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동혁이 들어왔다. 출근길이 아닌 편한 복장이었다. 수진이 왔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가 그러셨잖아요. 누나도 자주 오니까 공평하게 하라고. 그래서 불렀어요. 동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농담으로 던졌던 말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수지는 형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형부, 안녕하세요. 오늘 저 방 하나 써도 돼요? 형님처럼요. 그 말에 선영의 얼굴은 완전히 굳었다. 뭐라고? 방을 써? 여긴 신혼집이야.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자고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영은 가방을 들며 벌떡 일어났다. 됐다, 나 갈게. 나 이런 분위기 싫다. 윤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형님, 커피 식어요. 그래도 한잔하고 가세요.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갔다. 문이 닫히자 거실엔 정막이 흘렀다. 수지는 잠시 윤희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언니, 진짜 통쾌하다. 윤희는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통쾌하지 않아. 슬플 뿐이지. 그녀는 잠시 커피잔을 바라봤다. 검은 커피 속에 자신이 비쳤다. 그동안 너무 참았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동혁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사람 일은 직접 부딪혀봐야 알죠. 창밖엔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윤희의 마음속 냉기를 완전히 녹이지는 못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아직 시작이에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예요. 다음 날 아침 신혼집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전날 있었던 일의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윤희는 평소보다 차분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자신이 어제 한 말을 떠올렸다. 공평하게 하자고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맴돌았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동혁은 머리를 극적였다. 어제 분위기 좀 과했나? 윤희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신이 시키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또다시 익숙한 목소리. 윤희야, 나왔다. 남편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선영이 서 있었다. 얼굴은 어제보다 한층 강단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불편한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선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근데 내 동생까지 불러서 그건 좀 너무했잖아. 윤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대답했다. 형님이 하신 대로 저도 해봤을 뿐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온 수진의 목소리. 언니, 아침밥 다 됐어요. 형부 것까지 챙겼어요. 수진은 밝은 얼굴로 식탁 위에 반찬을 차리고 있었다. 선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예, 아직도 있니? 언제 갈 거야? 윤희는 평온하게 말했다. 오늘까지요. 형님처럼요. 순간 선영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내가 언제 이렇게 오래 있었어? 수진이 그 말을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형님, 어제 언니가 그러시던데요. 형님은 자주 오시니까 냉장고 반도 형님 구역이라면서요. 그럼 저도 한 칸 써도 되죠? 윤희는 웃음을 참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선영은 그제야 동혁에게 시선을 돌렸다.
동혁아, 너는 아무 말도 안 해? 동혁은 머쓱하게 고개를 긁적였다. 누나, 그냥 오늘은 밥 먹고 가. 괜히 감정 상하지 말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다. 수진이 밥을 뜨며 말했다. 형님, 앉으세요. 가족끼리 밥은 같이 먹어야죠. 선영은 그 말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식탁 위에는 4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윤희, 하나는 동혁, 하나는 선영,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수진의 것이었다. 수진은 일부러 형님 쪽으로 반찬을 밀어주며 말했다. 형님, 김치 이거 언니가 담근 거예요. 맛보세요. 선영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떴다. 하지만 맛은 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불편함으로 가려졌다. 윤희는 조용히 말했다. 형님, 어제 일은 마음에 두지 마세요. 가족끼리 오해는 풀면 되죠. 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근데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랑 같은 가족이라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식탁 위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형님, 저 어제 안방 봤는데 커튼이 예쁘더라고요. 형님이 고르신 거예요? 선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니, 그건 내가 그냥. 윤희가 대신 대답했다. 형님이 안방에 계시는 게 많으니까 형님 취향에 맞게 바꿔주셨죠. 저도 그게 좋았어요. 그 한마디는 선영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됐다. 나 밥 다 먹었어. 그리고 너 윤희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니? 윤희는 조용히 말했다. 형님, 저도 사람이에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선영은 입술을 달달 떨며 가방을 들었다. 정말 어이가 없네. 내 동생한테 이런 소리 듣다니. 그때 수진이 한 걸음 다가섰다. 형님, 언니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다만 형님이 하신 그대로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선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날 오후 선영은 결국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윤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커피잔을 들었다. 수진이 옆에서 말했다. 언니, 진짜 끝난 거야?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끝이 아니야. 시작이죠. 형님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남편 동혁은 아무 말 없이 부엌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이제야 조금 보이는 듯했다. 밤이 깊었다. 창밖의 불빛이 커튼 틈으로 비쳤다. 윤희는 천천히 커튼을 닫았다. 이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속삭였다. 형님이 진심을 알게 되길 바라요. 그게 진짜 참교육이니까요. 그날 저녁 신혼집은 오랜만에 고요했다. 신우이 선영이 떠난 후 남은 공간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의 소리조차 윤희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울리고 있었다. 거실엔 조용히 켜진 스탠드 조명 하나. 윤희는 식탁 위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한 온기에도 불구하고 손끝이 차가웠다. 동혁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윤희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나 좀 심했지? 누나도 그렇고 나도 말이 좀 짧았던 것 같아. 윤희는 잔잔히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저도 감정이 앞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동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처음엔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누나가 혼자 지내니까 외롭겠거니 싶어서. 근데 오늘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윤희는 그제야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무심함 대신 미안함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동혁은 말을 이었다. 내가 늘 그냥 참아라, 누나니까라고 했죠. 그게 당신을 더 힘들게 한 거였어요. 윤희는 잔잔히 미소를 지었다. 이해해요. 가족 사이에 끼인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빠, 사람은 누구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참기만 하면 결국 자신이 사라져요. 전 그게 두려웠어요. 그 말에 동혁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닿는 빗방울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녀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오늘 수진이가 없었으면 전 또 웃으며 참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동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언제부터 이렇게 단단해졌는지, 언제부터 혼자서 눈물을 삼켰는지 이제야 깨닫는 기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윤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윤희는 손을 빼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웃었다. 이제 알아주셨으니까 됐어요. 앞으로는 우리 둘이 같은 편이면 돼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 밤 동혁은 오랜만에 안방 커튼을 닫으며 속삭였다. 이 방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야. 윤희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시 우리 방이 됐네요. 그녀의 말에 동혁은 미소 지었다. 작은 웃음이 오랜만에 두 사람의 사이를 채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전화 한 통이 울렸다. 휴대폰 화면엔 누나라는 이름이 떴다. 윤희는 잠시 망설였다. 받지 말까 하다가 동혁의 시선을 느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동혁은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누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다. 동생아, 어제 내가 좀 심했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더라. 동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아니야, 누나. 나도 미안해. 그 뒤로 이어진 선영의 말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사람이 혼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집에 너무 의지했나 봐. 근데 그게 윤희한텐 얼마나 부담이었을까 싶더라. 그 말을 들은 동혁은 천천히 윤희를 바라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커피를 저었다. 통화를 마친 후 동혁은 조용히 말했다. 누나가 사과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윤희는 짧게 웃었다. 아니에요. 형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미움보다는 이해를 선택하고 싶어요. 밤이 깊어지자 윤희는 커튼을 걷었다. 비는 그쳤고 창밖엔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사람 마음도 비 온 뒤엔 맑아지는 법이죠. 동혁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제야 그가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란 건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서로 배우는 거라는 걸. 윤희는 눈을 감고 고개를 기댔다. 이제야 진짜 우리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자리 잡는 듯했다. 며칠이 흘렀다. 봄비가 잦아들자 하늘은 어느새 맑아졌다. 윤희는 베란다에 서서 햇살을 맞았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바람에 씻겨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무겁게 남은 그림자가 있었다. 형님이 떠난 뒤 집은 한결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이 꼭 평화만은 아니었다.
부엌에서는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DJ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울렸다. 가끔은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윤희는 손에 쥔 컵을 바라보았다.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 동혁이 전화를 들고 있었다. 누나한테 전화 왔어. 잠깐 통화할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로 스며드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누나 목소리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단정하고 강한 어조가 아니라 망설임이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동혁아,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더라. 동혁은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누나. 나도 미숙했어요. 윤희는 그 대화를 부엌에서 듣고 있었다. 마음이 묘하게 저렸다. 선영이 사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고마웠다. 통화를 마친 동혁이 다가와 말했다. 누나가 내일 집에 잠깐 오고 싶대요. 인사하고 싶다고. 윤희는 잠시 머뭇거렸다. 오라고 하세요.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요.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다. 선영은 조심스레 들어왔다. 예전처럼 당당한 걸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에 조그만 상자를 들고 있었다. 윤희는 문 앞에서 맞았다. 어서 오세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선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상자를 내밀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잖아. 사과하려고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 윤희는 상자를 받았다. 안에는 작은 화분이 들어 있었다. 연한 분홍색 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모습이었다. 윤희는 조용히 말했다. 예쁘네요. 어떤 꽃이에요? 선영이 대답했다. 제비꽃이야. 봄마다 다시 피는 꽃이라서 내 생각이 나더라. 윤희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감사해요, 형님. 이렇게 찾아주셔서요. 둘은 잠시 어색한 정적 속에 마주 앉았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내가 외로웠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에 있으면 너무 허전하더라. 근데 내 집에 오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그게 좋았거든. 근데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나 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자리를 지켜야 가족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선영은 작게 웃었다. 맞아. 내가 너무 오래된 버릇으로 굴었지. 윤희는 화분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앞으로는 우리 자주 봐요. 다만 서로 마음이 편한 날에요. 그 말에 선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언니, 형부 계세요? 형님도 오셨네요? 선영은 놀라면서도 웃음을 지었다. 그래, 수진아. 지난번 일은 미안했다. 수진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에이, 형님도 이제 언니 편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언니 편이라 형님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모두 웃었다. 잠시 무겁던 공기가 풀리고 거실의 온기가 퍼졌다. 잠시 후 동혁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문을 열자 세 여자가 다 함께 웃는 모습을 보고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무슨 일이지? 윤희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 회복 중이에요. 동혁은 잠시 말없이 모두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안도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다. 선영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윤희야, 이 김치 여전히 맛있네. 다음엔 내가 담가볼까? 윤희는 웃었다. 그럼요. 형님 김치면 더 맛있죠. 식사가 끝나갈 즈음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정말 고맙다.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 윤희는 화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형님, 이 꽃 매일 볼게요. 다시 피면 형님 생각날 거예요. 선영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봄마다 다시 올게. 이번엔 초대받고 말이야. 문이 닫히고 윤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엔 미묘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분명 상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작은 이해의 씨앗이 뿌려졌다. 동혁이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요? 윤희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창밖에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윤희는 커튼을 걷으며 중얼거렸다. 가족이란 건 억지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에 동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이죠. 봄이 완연해졌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고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흘러들었다. 윤희는 창가에 놓인 화분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며칠 전 선영이 건네고 간 제비꽃이었다. 꽃은 이미 봉오리를 열고 연한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윤희는 손끝으로 잎을 살짝 만졌다. 부드럽고 연한 감촉이 전해졌다. 생명이란 건 이렇게 조용히 회복되는 건가요? 그녀의 마음속에도 묘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형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윤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형님, 안녕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윤희야, 바쁘지? 그냥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윤희는 웃었다. 아니요, 형님. 제비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덕분에 집이 화사해졌어요. 선영은 조용히 웃었다. 그 꽃, 봄마다 다시 피는 거야. 내 마음 같기도 해서 그날 그걸 골랐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숨을 고르듯 있었다. 선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윤희야, 그동안 고마웠어. 사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무 오만했더라. 너도 힘들었을 텐데 그걸 다 참았잖아. 윤희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형님 입장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셨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말에 선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래도 그걸 이해해 주는 게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 미안해, 윤희야. 윤희는 눈가가 젖는 걸 느꼈다. 그 눈물은 서러움도 원망도 아닌 오랜 상처가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한 감정이었다. 형님, 이제 다 괜찮아요. 다만 우리 이제는 서로의 거리를 지키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래가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가족도 거리가 필요하더라. 그래야 그리움이 생기지.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다. 어색했던 웃음이 조금씩 편안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통화를 마치기 전 선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희야, 다음 주에 내 생일이지?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해올게. 그땐 내 손으로 만든 김치도 가져갈게. 윤희는 웃었다. 기다릴게요, 형님. 이번엔 제가 커피 내릴게요. 전화를 끊자 윤희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때 거실로 들어온 동혁이 물었다. 누구 전화였어요? 형님이요. 제비꽃 이야기하다가 생일날 오신대요. 동혁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진짜? 와, 그건 큰일인데. 누나가 그런 말 먼저 하긴 쉽지 않은데. 윤희는 웃었다.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이제야 형님도 마음이 열렸어요. 동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화내지 않고 기다려줘서. 윤희는 커튼을 걷었다. 창밖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기다림에도 꽃이 피네요. 저녁이 되자 윤희는 제비꽃에 물을 주었다. 꽃잎 사이로 물방울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마치 그 꽃이 가족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한때는 시들어버린 줄 알았지만 뿌리는 살아있었고 조금의 햇살과 물만으로도 다시 피어났다. 그날 밤 윤희는 일기장을 꺼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연결된다. 상처도 오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로 바뀌는구나. 글씨를 쓰는 손끝이 부드러웠다. 잠시 후 동혁이 옆에 와 앉았다. 무슨 생각해요? 윤희는 미소 지었다. 그냥요 살아간다는 게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일 같아요. 동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참 대단해요. 나보다 훨씬 어른이에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조금 배운 거예요. 미움보다 이해가 오래 간다는 걸요.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속에서 제비꽃 향기가 희미하게 퍼졌다. 윤희는 조용히 속삭였다. 형님도 우리도 이제 진짜 봄이네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일요일 오후 윤희의 신혼집은 오랜만에 따뜻한 소란으로 가득했다. 부엌에서는 찌개 끓는 소리와 함께 밥 짓는 냄새가 났고 거실엔 웃음소리가 흘렀다. 오늘은 윤희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생일이 아니었다. 오늘은 오랜 시간 돌아서서야 한자리에 모인 가족의 날이기도 했다. 윤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을 정리했다. 식탁 위엔 형님이 직접 가져온 반찬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김치, 잡채, 갈비찜. 모두 선영의 손맛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윤희는 젓가락으로 한 입 맛보며 미소를 지었다. 형님, 정말 맛있어요. 손맛이 여전하시네요. 선영은 쑥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오랜만이라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너 입맛은 변함이 없구나. 옆에서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형님, 이 김치 레시피 좀 주세요. 언니는 매번 맛을 못 내요. 윤희가 수진의 팔을 툭 치며 웃었다. 너까지 왜 그래? 나중에 같이 담그면 되잖아.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다음엔 셋이 같이 담그자. 잠시 후 동혁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초 위엔 작게 흔들리는 불빛이 일렁였다. 생일 축하합니다, 윤희 씨.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희는 케이크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지금 이 순간이 오래가게 해주세요. 초가 꺼지자 박수가 터졌다. 거실 가득 웃음이 피어올랐다. 선영이 말했다. 이렇게 다 같이 웃는 게 언제였더라. 예전엔 맨날 티격태격만 했는데.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이니까요. 싸우기도 하고 또 금세 풀기도 하죠. 수진이 덧붙였다. 결국은 밥상 앞에서 다 풀리는 거죠. 먹다 보면 미움도 녹아요. 모두가 웃었다. 식탁 위엔 김치찌개에 김이 피어오르고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공기를 만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희야,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 많이 망설였어.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해서.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미움은 금방 사라지지만 마음에 남는 건 사람이에요. 형님은 제 가족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훔쳤다. 그래. 나도 너한테 고맙다. 내 동생이 너 같은 사람 만나서. 동혁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누나, 이제야 진짜 가족 된 기분이에요.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이제부터는 초대받고 올게. 수진이 재치 있게 말했다. 형님, 그럼 다음엔 저도 초대해 주세요. 그날은 형부가 요리하실 차례예요. 모두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윤희는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 아래에서 제비꽃이 한층 더 피어나 있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형님이 주신 꽃이에요. 봄마다 다시 피는 꽃이라 하시더라고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매년 다시 피니까 우리 관계도 그렇겠지. 한번 시들었다가도 또다시 피어나는 거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뒤 윤희는 식탁을 정리했다. 빈 그릇을 씻으며 문득 생각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엔 냉기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웃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제비꽃 앞에 물을 주며 말했다. 감사해요, 형님. 그리고 고마워요, 내 동생. 부엌 조명이 따뜻하게 빛났다. 동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게 가족이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함께 사는 게 가족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창밖의 바람이 살짝 흔들리며 커튼을 스쳤다. 그 순간 윤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이 따뜻함이, 이 웃음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기를. 화분의 제비꽃이 흔들렸다. 그 꽃잎이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듯했다. 윤희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우리 집에도 봄이 왔네요.